오늘 잠실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그 예전의 잠실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잠실이 발전을 한 번 더 한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실은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속해 있으면서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 기사의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잠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잠실의 국민 평수가 한 20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였는데 갑자기 지금 30억대로 훌쩍 호가가 이제 뛰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 며칠 사이에 몇 억씩 올라가는 호가로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곳이 잠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실이 아주 옛날부터 핫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양극화의 중심이 잠실입니다. 우리 일단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아파트 흐름을 살펴보면요. 25년 1월하고 2월에 계약대에서 신고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4년 11월 그리고 12월 겨울에 거래된 그 가격보다 상승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올해 초에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거래량도 많고 23년도 그리고 22년도에 꺾였던 아파트들, 어떤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떤 아파트들은 이제 회복 단계를 거쳐가는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사실상 작년 이제 12월에 이런 탄핵 시국이 맞닥뜨리면서 좀 경색이 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조사된 바로는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상승 거래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남 3구에 이제 상승 거래된 것이 이제 굉장히 뚜렷한데요. 그 중에서 서초구가 71%가 상승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반포의 아파트 뭐 40억, 50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다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서초구를 넘어서 이 송파, 특히 잠실의 아파트의 뜨거움이 아주 강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서울의 아파트가 전주보다 0.14%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3구는 월등히 높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을 했고요. 강남은 0.52%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수치는 전주 대비한 그 주간 변동이기 때문에 0.1이 넘으면 과열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0.2가 넘으면 급등 그리고 0.3이 넘으면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송파와 강남은 진짜 폭등을 넘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로도 보면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바로 한 달 전이죠. 2월 13일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는데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급등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 상승폭이 7년 1개월 만에 최고고요. 강남은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의 양극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최근에 잠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강남 3구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용산 밑에 있는 서초구 그리고 이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에서는 동남권이라고 동남권에 속해 있는데요. 동쪽에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1년간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들이 서초, 반포의 아파트들 뭐 가격 들으면은 이 가격 주고는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 네,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송파구의 한강변에 있는 잠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갑자기 너무 뜨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서초 압구정보다 조금 늦게 떴을 뿐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반포의 한강변에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한 뭐 5, 6년 전부터 계속 하나씩 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격이고요. 압구정동은 이제 대대적으로 이 한강 라인으로 해서 1, 2, 3, 4, 5지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반포 그리고 압구정동에 비해서 잠실은 국평이 20억대였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20년 차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조금은 이제 제약이 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실을 좀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강남에 딱 붙어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남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송파구에 속해 있는 잠실이지만 타 송파보다는 강남 쪽에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이 지역은 이제 같이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지만 강남 축이다. 강남하고 가격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 이 국제고려 복합지구 이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고려 복합지구 다들 아시는 지역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이 삼성동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사업 요 일대가 마이스 산업단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2016년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건국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이 일대로 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집값 급등 우려를 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여기가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격입니다. 실제로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이 허가 지역으로 묶였는데 거의 근 5년 만인 2025년 2월에 풀렸습니다. 드디어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요 국제고려 복합지구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개의 동이 풀렸고요. 이 중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제외로 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개 동 중에서도 잠실동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이제 호가들이 보여지고 있었을까요? 이 잠실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은데요. 이 잠실 정말 옛날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잠실의 역사는 어떤지 좀 옛날 얘기 같지만 한번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실은 이름에서도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실은 뽕잠의 방실입니다. 그래서 누에를 치는 방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시대 이 왕실에서 누에 치기를 위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동잠실이 있고 지금 송파구 잠실에 있는 동잠실 그리고 서대문 신촌 연희궁 옆에 이 서잠실이라고 해서 2개의 지역에서 누에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가 제각한 그 동요도의 경조 오부도입니다. 강북의 이 도성 안 그리고 요 일대를 볼 수 있는데요. 강남이 개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의도도 볼 수 있고 지금의 잠실하고는 좀 다르게 요 지역이 바로 잠실인데요. 요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봉은사 건너편에 요 상림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잠실 지역인데요. 뽕나무 숲이죠, 상림이. 근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잠실이 잠실도라는 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실은 이제 누에를 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섬이기 때문에 이 잦은 홍수 때문에 이 뽕나무 재배 그리고 누에 칠 환경으로 좀 부적합해서 다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사한 곳이 잠원동입니다. 그래서 잠원동도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서초구 잠원동이 신잠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원동에 가시면요, 이런 기념비를 볼 수 있는데 잠실리 뽕나무라는 이제 조선 초기에 뽕나무라고 이런 이제 그 기념비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도 참 재밌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잠실 그리고 뽕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실은 이 영동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남이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부터 아파트도 지어지고 사람들도 이제 살고 몰려 살고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 전에 60년대 잠실은 지금하고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잠실은 이 한강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위쪽으로는 이제 신천강이 흐르고 밑에는 이제 송파강이 흐르는 잠실도 그리고 위쪽은 신천강이 흐르는 곳이어서 이제 신천리라고 해서 이게 신천동이 된 거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잠실동으로
지금의 잠실동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아닌 곳에서는 뭐 여의도의 색강처럼 이렇게 좀 말라 있는 강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홍수가 난 이후로 좀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송파강이 있었는데요. 신천강보다는 송파강이 조금 더 크면서 이제 메인 강으로서 이 잠실도는 광진구 자양동에 더 가까이 있는 강북이었다고 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잠실섬 남쪽으로는 송파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신천강이 흐르고. 저도 이거 조사하기 전에는 이 잠실이 강북에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좀 새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1925년 이제 대홍수 때문에 한강의 물길이 좀 바뀌게 되면서 그때 이 신천강이 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강도 본류 수준으로 넓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잠실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고급 주거지도 있고 뭐 고층 빌딩들도 있고 잠실역에 가면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빌딩들도 이제 몰려 있고 그리고 이 석촌호수 또 위쪽으로 속리단길 이런 데 가면 되게 인스타 핫플 뭐 힙한 곳 이런 곳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지만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서울의 외딴섬 느낌의 이제 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요 신천강을 좀 넓히면서 메인 강으로 만들고 여기를 깎고 이런 곳을 이제 매립하면서 이런 간척 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택지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강남 그리고 잠실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재미난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1966년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 잠실리가 이제 고립됐다, 홍수로 인해서 잠겼다. 뭐 오도 가도 못한다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물이 불어나서 고립돼 있는 성동구 신촌동 그리고 잠실동 주민이 1,400여 명 굉장히 많은 수가 고립됐던 것으로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선박으로 하려다가 안 됐다. 그리고 뭐 미국의 헬기를 요청했다. 뭐 선박 6척이 왔다. 국민들을 구조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지 느낌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는 완전 이제 부동산의 핫 이슈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잠실은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홍수 관련 뉴스만 나오던 잠실이 이 70년대부터는 부동산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70년 6월달에 경향신문을 살펴보면요, 영동 잠실지구에서 청담동 그리고 뭐 잠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성수동도 위에 있고 뭐 잠실대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이제 동쪽이라고 해서 이 강남 그리고 잠실 요 일대를 다 이제 영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971년 2월에 잠실섬 물막이 공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를 구획 정리를 하고 택지를 조성한다, 부동산 개발을 한다, 이런 본격화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부터는 지금까지 잠실은 이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가격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택지 개발을 했냐면 이 잠실도 위쪽을 이제 깎아갖고 이제 송파강을 메꾸고요, 이제 부리도도 메꾸고 이렇게 합쳐갖고 여기를 메꾸면서 지금의 잠실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섬을 만나면은 이렇게 갈라졌던,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서 여기를 이제 깎아내면서 유속도 좋게 만들고 비가 오면은 범람했던 부분들도 좀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1년도 2월에 시작했는데 두 달 만인 4월 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이렇게 메꿔갖고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는 사실 인공호수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인공호수가 아닌 그런 한강의 물길을 막아서 생긴 호수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석촌호수 그리고 지금의 이 잠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실도 개발하면서 이 부리도도 이 잠실에 메꾸면서 이제 속해지게 됐는데요. 요 위치는 대치동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시아선수촌이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잠실 본동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시아선수촌 앞에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에 부리도라고 해서 불연마을의 이 기념비도 있습니다. 네, 영동지구와 함께 이제 잠실이 완전히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70년대라고 볼 수 있고요. 강북의 외진 생활권이었던 외진 섬이었는데 이제 육지가 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잠실에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확연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민간으로 아파트, 뭐 장미 아파트, 뭐 진미크라고 하죠. 그 미성 아파트, 뭐 크라운 아파트 뭐 이렇게 들어오고 시형 아파트 들어오고, 네, 그리고 석촌호수 생기고, 이 일대가 그 70년대 이후에 이제 개발된 그런 잠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강남에 개발이 시작된 거는 이제 국가 보안이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도심에 집중된 인구도 있었고, 뭐 인구 대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1960년대 후반부터 계획을 해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강남 택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주공 아파트와 그리고 민간 아파트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장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순서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 75년도부터 78년도에 잠실 주공 아파트 1, 2, 3, 4단지, 5단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70년대 사진을 보면요. 여기 1단지 모습을 보여지고요. 2단지, 3단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석촌호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이 송파구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요. 이 허화벌판에 이제 주공 아파트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림픽대로가 되겠고요. 주공 아파트가 최초로 들어온 게 잠실이었고요. 그 다음이 77년도에 이 도곡주공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도곡주공 아파트는 지금 도곡 렉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는 둔촌중흥 아파트가 들어왔는데요. 이 둔촌중흥 아파트는 제일 최근에 이 중아파트 중에서 입주를 한 올림픽 파크포레원, 굉장히 이제 뭐 만 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한 아파트인데요. 이렇듯 70년대 들어온 중흥 아파트들이 거의 다 재건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이제 개포중흥 아파트, 개포중흥 1, 2, 3, 4단지, 뭐 5단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에 들어온 그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됐는데요. 그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가 잠실 5단지입니다. 옛날에는 잠실 5단지가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페인트도 벗겨지고 정말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 50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실 5단지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는 구 도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좀 난개발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좀 영등포와는 다르게 좀 예쁘게 택지로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로 해갖고 개발된 것이 바로 이제 강남하고 잠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바로 강남 그리고 잠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중흥 아파트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흥 아파트도 들어오고 민영 아파트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들어온 아파트들이 이제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는 장미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흥 아파트 4개 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5단지가 굉장히 고급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영장 갖추고 사실 이 주공 아파트 중에서 최초의 그 고층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뭐 타워팰리스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가 바로 5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조금 요 주공 아파트 말고도 다른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80년대 이제 뭐 올림픽 유치하면서 올림픽 기자선수촌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해밀 아파트 또 3대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또 90년대 들어서는 이때 70년대 들어왔던 5단지를 제외한 4개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의 엘리트 아파트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단지는 엘스고 200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이제 2단지는 리센치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2007년, 2006년도에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내역 그리고 신천역 지금은 여기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잠실은 계속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80년대 들어왔던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해밀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거나 하기 때문에 또 대대적인 개발로 인한 고가의 아파트가 또 기대되는 지역이 잠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잠실 1, 2, 3단지, 뭐 4단지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주공 고층 아파트로 이제 얘기가 된 5단지도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다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아파트 너무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남 옆에 잠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2, 3단지가 있고 여기 이제 아시아선수가 우성아파트 1, 2, 3차가 있고요. 여기 4단지가 있고 그리고 요 일대로에서는 이제 빌라들 그리고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동의만 일어난다면 또 여러 가지 재개발의 방법들,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향후에 이런 수요층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갖고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선점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심복합개발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이 강남 쪽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액으로 강남 입성을 할 거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될 텐데 이 사업성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주위 아파트 가격입니다. 주위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입지와 그리고 주위 아파트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 아파트 가격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재개발이 당장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저층 주거 밀집지들에 있는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 주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워낙에 고가면 거기에 반 이하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빌라라면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의 조건이 만족하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노후도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향후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좀 미래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과의 거리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상권은 좀 적은 지역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남 소액으로 접근하려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선점하는 것이 이제 답이다. 그래서 소액으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잠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봤습니다. 소액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잠실에 입성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키포인트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키포인트 살펴보시면서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구체적인 지역들 그리고 구체적인 매물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는 금요일 날 3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통해서 이 잠실에 가장 이 재개발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그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